뭔가 짐이 되게 많네요. 네네네. 이게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있는 거고요. 그날 공사를 할 게 더 많다면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해요. 집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실에 있지 여기 지금 갖고 다니지는 않고 있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한 작업이라서. 그럼 지금은 어떤 현장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따님분이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님이 조금 고독사 하신 현장인데, 그래도 연락이 바로 돼갖고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발견이 되셔갖고 그 어머님 방만 좀 치워달라고 의뢰를 하신 거거든요. 침대에 부패액이 있어서 좀 불편하시니까 들어가기가, 그래서 의뢰를 받은 현장입니다. 원래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딴 분들은 좀 오셔갖고 지금 먼저 올라가 계시니까 제가 나머지 장비 챙겨갖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몇 인 몇 조로 다니시는 거예요? 보통 2, 3인 정도가 한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같이 작은 현장은 한 2명 정도도 가능하고요. 좀 큰 현장 같은 경우는 뭐 3명 아니면 6명, 7명 이렇게 다양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한 2, 3인 정도 됩니다. 여기 유족분들이 촬영을 좀 원치 않으셔갖고 제가 오늘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보통 이런 현장들은 좀 공개하기 꺼려 하시나요? 보통 많이 그렇게 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인데 지금 사시는 집을 청소하는 상황이라서. 다 마치셨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셨네요. 네, 상황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좀 일찍 정리가 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들어가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오늘 현장은 그렇게 많이 심한 현장은 아니었는데, 따님이 이제 출장을 가신 사이에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상황이라 뭐 하루 이틀 만에 발견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따님이 직접 청소하기가 힘드신 상황이라 의뢰를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어머니 연세가 그래도 거의 8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같이 사시다가도 여행 가시는 도중이나 아니면 이제 뭐 출근하신 사이에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는 해요. 그 집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와서 쉬는 공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뀐 게 집에서 참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거든요. 청소하기 좀 불편하신 것도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근데 뭐 늘 저희에게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그래도 많이 심하진 않았어요. 아니, 이 일을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한 지금 3년 차 정도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한 22년 살면서 지난 한 10년 안쪽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고독사 청소하시는 분들, 뭐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디어에 좀 나오셔갖고, 아, 이런 직업군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사고 나서 오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찮은 경우에 이제 지금 대표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건의받고 이거는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거랑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다 이제 미쳤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예. 할 수 있겠느냐, 맞아, 이런 얘기 되게 많았죠. 근데 그래도 저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 쓰레기집을 다 치우고 났을 때 그 만족감, 뿌듯함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 그런 것도 좀 있고. 솔직히 처음에부터 그런 거를 느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일당이 좀 세다. 그냥 일반 청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세기는 한데, 그래도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죠. 일 있을 때만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 오셔서 청소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 일이 거의 이제 뭐 매일 있다고 봐야 되니까. 보통 일당은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좀 공개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일당이 이제 20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예요. 그날의 일 난이도에 따라서 일이 좀 정해지기도 하고. 보통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굉장히 난이도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독사인데 막
2주 이상 되면은 부패가 조금 심한 현장이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집인 경우에는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냄새가 온 집안에 흡착이 돼 있잖아요.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실 줄 아는 분이 들어가야죠. 또 다른 현장은? 뭐 그때 좀 기억에 남았던 현장이긴 한데 거기가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운동기구에 철봉에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하신 현장이었는데 목을 매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갖고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4층 건물인데 1층에 딱 현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젊으신 남자분이셨는데 안타깝죠. 뭐가 그렇게 힘드셔갖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유족분들이 오셔서 그분들도 사인을 잘 모르니까 왜 그랬는지 잘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노트북이랑 차키랑 이런 거는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때 다시 소독을 좀 해갖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마스크는 끼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언제가 제일 찝찝하냐면 이제 집에 와서 샤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깨끗한 몸인데 이제 귀를 파잖아요. 귀를 파고 나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여기서도 면봉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또 다른 현장 뭐 기억에 남는 데 있으세요? 쓰레기집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셨던 것 같아요. 시켜서 드신 음식들도 그냥 한쪽에 다 쌓아놓으시고 화장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대도 막 이렇게 쌓아놓으세요. 이게 그래서 청소가 안 돼 있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다 일 끝나고 사진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우울증이 좀 와갖고 모든 걸 놨는데 이렇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허벅지 정도 쌓일 정도로 이렇게 건너 다녔었어야 됐어요. 나이대가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20대. 직접 그분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뭐 다른 현장은 또 가보신 데 있으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서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남자친구 분이 여자친구를 이렇게 칼로 해하셔갖고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 방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갔더니 벽면에 피도 좀 많이 묻어있고 화장실이랑 이제 주방이랑 이런 데 피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혈흔 현장 정리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매일매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안타깝게 매일매일 있죠. 일하시다가 힘든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 없으세요?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좀 간간히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으면 와서 막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속상했었던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도 청소를 하러 대신 들어간 건데 그 집주인분은 얼굴을 못 보니까 저희한테 막 좀 분풀이 하시듯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으면 현장 같을 때 이제 그런 현장 들어가 보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밤에 견적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 방치가 돼버려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현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프레시 하나에 의존해서 이렇게 견적을 보러 갈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그만두시는 분들도 좀 사실 많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일단 성취감도 좀 있고 보수도 일단은 마음에 들고. 뭐 월 평균 한 가져가시는 보수는 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되는지 말씀 가능하세요? 그냥 대략 대기업 가장분들 월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그러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중이 없어요. 그게 이 일의 특성이 고독사나 뭐 이런 게 예약을 하고 들어오지 않고 바로바로 견적을 보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중이 없어요. 그럼 이 일의 만족도는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바퀴벌레 집만 아니면, 바퀴벌레 많은 곳만 아니면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바퀴벌레거든요. 어떤 집은 아파트 사시는 집인데 근데 그 집은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아들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신발장 열면 우두두두 나오고 그냥 온 집안이 바퀴벌레인 거예요. 청소를 하면 바퀴벌레들이 갈 곳을 잃으면 이렇게 벽으로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모자를 꼭 쓰고 가는 게 위에서 이렇게 천정을 올랐다 위에서 떨어져요 애들이. 저는 바퀴벌레 집은 진짜 아직도 감당이 좀 안 돼요. 어떻게 잡아요? 그냥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쓰레기 담듯이 쓸어서 담고. 담았을 때 한 몇 마리 정도? 몇 마리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진짜 많은 집들은 거의 뭐 한 몇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마리는 저도 안 무서워요. 근데 이게 몇백 마리 막 우글우글한 때가 많아요. 있어요. 혹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주변에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거나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전화해서 한 번, 두 번 안 받았을 때 아 바쁜가 보다 뭐 전화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갖고 전화하고 안부 물어주시면 그렇게 오래 방치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